또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인데 이 시간이 정말 좋았다고 회자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그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아버지의 전화가 떠올랐어요. 여보세요? 애비다. 잘 지내니? 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한번 걸어봤다. 옛날 아버지들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묻죠. 행여 자식이 전화 받기 곤란할 수도 있어. 바쁘다면 바로 끊을 수 있도록 그냥 한번 걸어봤다고 하시죠. 그냥은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뜻인데 아버지께서 말한 그냥은 그런 그냥이 아니죠. 보고 싶다, 사랑한다, 밥 한 끼 먹자 등의 의미가 담긴 특별한 표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할 수 없어서 그리운 맛 소울푸드가 있습니다. 사실 음식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라 함께 먹으면 정감을 나누었던 그 분위기가 그리운 거죠. 제 선친은 생전에 새우젓을 넣고 보글보글 끓인 호박찌개를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 식당에 우연히 호박찌개를 보고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떠올랐어요.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있죠. 화양백리 인향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꽃향기가 아무리 진해도 사람의 향기에 비할 수 있어야 그리움은 만리를 가고도 맡는다고 하죠. 5월이 다가기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함께 하시며 시선을 나누어 보세요. 시선을 나누는 것은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오늘 퇴근해서 배우자와 시선을 나누는 숙제를 드릴게요. 지금 연습해보죠.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옆에 분과 따뜻하게 눈을 맞추고 10초 동안 바라보세요. 10초 동안 바라보세요. 시선을 나누었을 때 옆에 사람 상대가 불쌍해 보이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긍휼함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책의 시작은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그리고 가족은 너무나 안도합니다. 아버지는 1948년 여순사건 직후에 구빨치산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6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딸의 눈에 미친 아버지는 촌뜨기 사회주의자였대요. 돈을 떼어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 넘기고 남이 도와달라면 자기의 돈에 베개치고 먼저 도왔대요. 힘들 때 가장 믿거나 또는 가장 만만한 호구가 바로 아버지였고 동네 모습처럼 살아왔대요. 이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는데 나를 고견했던 삶이 무너질까 걱정했고 아버지가 죽자 가족은 안도합니다. 그동안 빨치산이의 딸이라는 출신 때문에 주인공은 힘겹게 살았어요. 파업까지 당하면서. 그런데 50년을 살았고 아버지가 죽자 탓하는 인생을 누졌다. 패배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뼛속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탓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존경하며 살아왔습니까? 또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물음을 드리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마가렛 애투르트가 쓴 그레이스입니다. 주인공 가족은 아일랜드에서 토론토로 이민을 갔는데 이때 배 안에서 엄마가 죽어 바다에 묻어요. 토론토에서 아버지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돈을 벌어오라고 그레이스를 부잣집 하녀로 보내죠. 아버지 폭행을 당하느니 그레이스는 차라리 돈을 버는 게 좋았대요. 그렇게 한 달간 버는 1달러는 가족의 생계비였죠. 그레이스는 비슷한 처지로 하녀가 된 메리와 절친이 되는데
메리는 주인집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 사실이 발각되면 죽는다고 들어서 몰래 아이를 지우다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일 이후에 그레이스는 다른 집으로 옮겨다니며 하녀 생활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집에서 하녀 출신 낸시가 주인 나리의 애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죽은 메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자 하인이 주인만의 항사를 하는 낸시를 도끼로 쳐 죽였고 이어서 주인 나리까지 총으로 쏴 죽였죠. 법원은 남자 하인을 사형에 처하고 그레이스는 공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는데 그레이스는 희생양이었다고 선처해달라는 탄원이 각지에서 밀려듭니다. 결국 사면이었는데 그레이스가 공범이야, 희생양이야. 이 진실을 파악하고자 조던 박사를 확인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소설은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0년, 100년 전이면은 하녀, 노비, 머슴 등이 넘쳐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공범이건 희생양이건 그 원인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능, 폭력, 게으름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링컨입니다. 링컨은 키가 자라는 만큼 해마다 자신의 키만큼 책을 읽는 게 목표였대요. 어느 날 링컨은 특별한 경매 시장을 구경하는데 쇠사슬의 노예들을 묶어서 껑충껑충 뛰게 하고 등급을 매겨서 사고 파는 것을 보고서 뭔가 잘못됐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이러한 그의 신념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결국 남북 전쟁으로 발발합니다. 큰아들 로버트가 군대의 자원이 되는데 아버지 링컨은 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들아, 위험한 곳에는 남보다 먼저 나가고 안전한 곳에는 너의 전우를 보내라. 전우의 목숨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 반드시 병사들의 모범이 되어라.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한 심정은 알겠지만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게 과연 쉬웠을까? 얼마 전 저는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적당히 주관하고 건강하게 돌아라. 전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어요. 남북 전쟁에서 6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로버트는 아버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따졌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공의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브로이어와 니체가 만나면 이랬을 것이다 상상한 소설입니다. 브로이어는 정신분석학의 대가로 프로이트의 스승이자 형님 같은 존재였고 의사이자 병원장이었죠. 이런 스펙이면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았겠습니까? 반면 니체는 신은 죽었다 선언한 철학자죠. 브로이어가 의사로서 니체의 건강을 치료했고 또 니체에게 철학적 치료를 받았는데 이 치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브로이어는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진짜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는 그저 부여된 인생을 살아왔음을 느꼈고 자신의 환자였던 베르타가 부적절한 환상에 빠져 강박증이 심해졌습니다. 이제 니체는 어쩔 수 없이 니체의 제안대로 브로이어는 어쩔 수 없이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브로이어는 병원장을 사임하고 지금의 가족을 떠나는 조건으로 병원과 전 재산을 아내에게 주고 아내와 이혼하고 자유롭게 아주 심플하게 여행을 떠납니다. 먼저 베르타에게 찾아갔는데 다른 의사가 다정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보고 베르타에 대한 강박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레스토랑에서 접시를 닦아야 하는 순간
너무 많아. 브로이어는 후회를 합니다. 이때 체면에서 깨어나 아내에게 달려가 안으며 모든 게 체면이었음을 깨닫고 안심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일깨워준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너 자신이 되라였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브로이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방에서 옥죄는 느낌,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우리는 각자의 운명을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의 다른 아버지 모습을 말했습니다. 배려하는 아버지, 한치산 출신의 아버지, 자식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아버지, 자식보다 공의가 중요했던 아버지, 가족을 떠나고 싶은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는 참 다양한데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마지막 슬라이드는 휴먼 감성이 담긴 저희 책입니다. 여기서 다 출발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아직까지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것들이죠. 스킨십과 포옹이 줄어져 처음에는 감염 때문에 피했는데 이제 그냥 안 해버리죠. 모르는 사람과 대화는 더 어려워졌고 소속감 때문에 오프라인 공동체 문화가 약화됐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도시에, 회사에 사람들은 많지만 함께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환경에 우리를 위로하고자 마지막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배우자와 시선을 나눈 다음에 따뜻하게 포옹해 주세요. 포옹해 줄 때 나오는 이주신경이 심장박동을 늦추고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팀에서 가장 안 친했던 동료와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을 숙제로 드립니다. 이상의 숙제를 드리며 저희 이야기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